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한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충을 듣기 위해 직접 고려인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돌파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아마존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송 오류를 핑계로 여성을 문 밖으로 유인한 후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가 성소수자 차별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의 공무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책임을 물어 강력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시켰고 푸틴의 딸을 포함해 핵심 인사와 그 가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G7 EU와 함께 부차 사태를 포함한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가혹한 대가를 묻겠다면서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s made it clear, and I certainly agree with him, that it cannot be business as usual for Russia in an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먼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를 금융망에서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또 이들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전면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또 그동안 에너지 분야로 한정했던 신규 투자를 전 분야로 확대해서 더 이상 러시아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기에다 푸틴의 두 딸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핵심 인사와 그 가족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국민 돈으로 재산을 축적해 이번 전쟁을 지원했고 푸틴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가족한테 은닉돼 있다는 게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Keep these yachts wor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y're luxury vacation homes, while children in Ukraine are being killed. Displaced from their homes every single day. 이런 경제 제재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부차 학살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러시아 군이 떠난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에선 민간인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침공 42일째 유엔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500명이 넘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 한 남성이 양탄자에 덮인 시신을 확인한 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의 소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머리에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묻힐 곳이라곤 이웃 주택가 앞마당뿐입니다. 교회 묘지에도 주민들의 시신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민간인 학살 정황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작극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вот этот страшный преступный фейк, сценарий был сфабриков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очередной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акет санкций.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수도 키이우 인근 또 다른 소도시 호스트멜에서도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포위한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선 학살 증거를 숨기려는 러시아군이 이동식 화장시설로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는 시의회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50만 명의 마리우폴 주민들은 굶주림과 식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hile it was snowing, people could melt the snow to get water. Now they have even that.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은 최소 1,500여 명, 부상자도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며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From what Putin has done in Ukraine, which doesn't look far short of genocide to me.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군이 군대를 재편해 동부 돈바스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나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버린 징후는 없다며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LA 한인사회에서 모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6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이를 전달하고 현지 고려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돕기 범동포 모금 캠페인. 동포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인들의 온정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한 달여 만에 6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15,000달러는 우크라이나를 미처 떠나지 못한 고려인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고려인들을 위한 그 성금 모금을 여태까지 했는데 저희가 총 그 금액이 물론 이제 단체장님들, 비즈니스 오너들 또 시민들이 걷어주신 금액이 총 64,158불 19전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고려인들은 지금도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갈 거냐, 이 나라에 남을 거냐, 다른 나라에 갈 거냐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보통 버스를 타고 다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현지 피난민들은 생필품과 식량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려인들을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걸 좀 저희가 확인해 보자는 것도 우선 크고요. 또 직접 보고 싶어요. 어떤 고려인 분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쉘터에 난민 그 수용소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LA 한인회는 내일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로 출발할 예정이며 고려인 난민들에게 4만여 달러 상당의 식료품과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도발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력한 조처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셔먼 부장관은 올해 들어 북한이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방미 중인 윤석열 당선인 대표단과 미국 인사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줄 만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take some strong action to let the North know that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윤 당선인 대표단이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책까지 언급했던 만큼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기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역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전후해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양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e prepared to deal with whatever. 김 대표는 어떤 긴장 고조도 없이 북한이 기념일을 지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차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은 950억 달러 상당이 적절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혀 종전 최대 500억 달러였던 수준에 비해 2배 가까운 속도로 양적 긴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대를 돌파했습니다. 몰기지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어제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 평균은 전날보다 0.18% 급등한 5.02%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이 5%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0년물 국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몰기지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연준의 양적 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배를 잘못 배달했다면서 접근해 여성을 밖으로 유인했고 문이 열리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성의 반려견의 도움으로 다행히 범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마존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택배 상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나오자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달됐다며 돌려달라고 합니다. You don't have it? Nope. Sorry. Okay. 몇 분 후 다시 집 앞에 나타난 남성. Hey man, are you sure? 여성이 다시 문을 연 순간 남성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1차 방문 시 집에 여성이 혼자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곁에는 반려견 코네이가 있었습니다. 코네이는 남성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남성은 겁에 질린 채 도주했습니다. He come right behind her. So basically, he just targeted her. He targeted the wrong one though. I was just so bold to do it in daylight, especially in this neighborhood. 경찰은 리버힐스 코트에서 16마일 떨어진 헌터스빌에서 용의자를 무단 침입과 도주 그리고 저항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26세 아이작 맥콜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아마존 물건을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맥콜을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주변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로의 공무원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납세자들의 돈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로 여행 가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공무원들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떠나는 컨퍼런스나 세미나, 보상 여행 등을 위해 출장을 떠날 경우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교사들이 동성애 등 성적 취향이나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관한 언어를 학생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Don't Say Gay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그렉 에봇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면서 성소수자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여행 금지 조치는 해당 주의 법안과 명령이 중단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골프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선수 생명이 끝난 듯 했던 타이거 우즈가 부상을 딛고 마스터스에 출전하는데 목표는 우승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연습 라운드만으로 전 세계를 설레게 한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다렸던 필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Well, as of right now, I feel like I am going to play. It's great to be back and be able to feel the energy and the excitement of the patrons again. 명인 열전 마스터스는 우즈가 22살에 메이저 첫 승을 기록한 곳으로 메이저 15승 중 5승을 올렸을 만큼 인연이 깊고 숱한 명장면도 남겼습니다. 승부사 우즈의 목표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win the Masters this week? I do. When I decide to hang it up when I feel like I can't win anymore, and that'll be it. But I feel like I can still do it.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도 여전히 스타들의 스타로 통하는 우즈. 동료들도 한 목소리로 복귀를 반겼습니다. I think that's the biggest impact for all of us. We're all playing for number 2 now. That's about it. 지난해 2월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선수 생활이 끝난 듯 했지만 우즈는 골프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이벤트 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I'm not at that level. I can't compete against these guys right now. No,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300m에 육박하는 장타 능력을 비롯해 샷 감각은 많이 회복했지만 문제는 치는 게 아니라 걷는 겁니다. You know, 72 holes is a long road, and it's going to be a tough challenge and a challenge that I'm up for. 7번의 수술과 약물 중독, 치명적인 불륜 스캔들을 극복하고 3년 전 정상에 올랐던 마스터스 무대. 우즈는 또 한 번의 화려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임한 정상원 LA 한국문화원 신임 원장이 한국 전통문화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K-팝과 K-드라마 등 이미 전 세계에서 자리 잡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뛰어넘어 한국 전통 예술과 순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덜 알려진 공연예술과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그런 교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이 오랜 한인 사회의 2세, 3세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 문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저희 이어 정상원 문화원장은 임기 3년 동안 한류 전파와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우편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오는 7월 10일부터 우표 요금을 기존 58센트에서 60센트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SPS 측은 이번 가격 인상 조치는 루이드 조이 연방우정국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도 인상 조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드조이 우정국장은 퍼스트 클래스 우표 요금을 55센트에서 58센트로 인상시켰고 구조 조정과 요금 인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1,600억 달러의 적자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가 맹견인 핏불의 공격을 당해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어 180바늘을 꿰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물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해멧 지역에서 3살 여아가 2살 된 수컷 핏불에 물려 얼굴과 팔, 배, 엉덩이에 18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물보호국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핏불은 주택 뒷마당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데이케어 시설에 있던 여자아이가 뒷마당에 들어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핏불은 쉘터에서 보호 중이며 반려견 압수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10일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세크라멘토 유흥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진 가운데 이번 사건이 갱단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총기 난사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 당시 총격을 가한 용의자들은 5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갱과 관련된 인물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직전 두 그룹 간의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총격과 관련해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상태며 범인들 모두 같은 갱단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매뉴얼.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는 요즘 이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수위는 한미연합훈련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고 했지만 이사는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국방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앞에 서류 뭉치가 담긴 포대 10수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국방부가 짐을 줄이기 위해 파쇄 차량을 부른 겁니다. 네, 이사하기 전에 불필요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본청의 한 사무실. 소파와 집기들이 복도에 옮겨져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만 놓인 책상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모양이네요. 깜짝 놀랐어. 내일 이후에 별관으로 오라고 안 되냐? 이사업체가 오기도 전에 벌써 이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삿짐 업체와 총 11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곤 용산 영내의 기관과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합참으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비지휘부서들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진 기존 부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합참 내 빈 회의실 등으로 짐을 옮겨놨다가 한 달 뒤 다시 이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군 내부에선 밀어내기식 이사라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한 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께서 야전 텐트를 치더라도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밤새워서라도 방을 빼주는 게 도리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또 이사업체 선정도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최소 2달이 걸려 국방부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 한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라는 겁니다.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의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또 있다라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까지 본청에 남기로 한 장관실 등 지휘부서도 인수위 측에선 훈련이 끝나면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가평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가 누리꾼들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고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자수하고 참회하라, 벌 받을 것이다 같은 글까지 모욕적이라면서 무더기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강모 씨는 2년 전 계곡살인 사건을 방송으로 접하고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악마 같은 것들, 너희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죽어서도 그 업보는 영원할 것이다.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죽은 망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 망자가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봤었을 때 너무 그게 분노하게 됐고 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한마디도 담지 않아 처벌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9달 뒤 조현수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강 씨의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합의금을 주고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강 씨는 변호사비를 160만 원이나 써가며 끝까지 수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가 조현수의 고소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현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32건, 모욕 혐의로 74건 등 106건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글 중에는 진짜 나쁜 인간들, 꼭 천벌받기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같은 단순 비방성 글들이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 진정한 참회만이 마지막 기회다 같은 글까지 모욕적이라며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전과자 처지가 되거나 100만 원 넘는 합의금을 줬습니다. 내가 지금 살해를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벌된 일부 누리꾼들은 조 씨가 실제 살인죄로 수배됨에 따라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인천지검은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구성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 측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나 측근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검찰에 이어 경찰도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산업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며 발전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입니다. 50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특히 고발장 접수 열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김혜경 씨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경력 위조와 주가 조작 의혹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전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백한 사건을 묵혀둔 채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칼이 선거에 패한 쪽에는 더없이 날카롭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란 건 범죄가 없는데 만드는 것이라며 보복의 문제가 아닌 불법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이거는 뭐 과잉의 문제가 아니고 보복의 문제가 아닌 소위 말해서 불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요. 하지만 민주당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코드를 맞추는 거라며 수사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과거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6년 전에는 복당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번에는 승인을 해줬는데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각종 막말과 가짜뉴스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은 강 변호사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당한 지 12년 만입니다. 복당의 1차 관문격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입당 신청서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제명당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규 7조는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당원 자격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에도 이 조항 때문에 복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원 심사 기준은 그대로인데 6년 전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겁니다. 여성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강 변호사의 복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 여가부 폐지 등 여성 지우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복당의 최종 승인 권한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쥐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는 데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징계도 통상시효는 3년이라며 최고위가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이 비축유를 지난달에 이어 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이번에 추가 방출하는 비축유는 1억 2천만 배럴이며 여기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을 더 방출해 총 2억 4천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출 시기와 규모는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유가는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IEA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달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고 회원국인 한국도 442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어둠 속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일 루마니아에선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충돌한 차량은 그대로 멈춰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신원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러시아를 규탄한다는 뜻으로 대사관에 돌진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루마니아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과연 누구일까요? 미국 경제매체인 포브스가 2022년 세계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포브스가 3월 11일 기준 주가와 환율로 이제 후보자들의 순자산을 계산한 결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선정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 보니 그의 자산은 1년 사이 82조 원이 증가해 총 2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세계 최고 갑부의 영예를 누렸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주가가 하락하고 기부도 많이 했던 영향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밖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이 세계 부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국내에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이 약 11조 원으로 집계돼 공동 22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교사 겸 재단 운영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인 해리 위라와는 지난 6년간 자신의 아파트나 호텔로 여학생들을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그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현지 사회에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인도네시아 법원은 인면수심 해리 위라완의 성범죄에 항소심에서 1심 무기징역의 판결을 깨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이 맺어준 초고속 결혼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들은 간호사인 신부 아나스타샤와 의사인 신랑 안톤 소콜로프인데요. 지난 3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의료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찾았다가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에 골인한 건데요. 방공호로 변한 지하철역에서 대피한 시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가 된 커플. 그 어느 곳에서 열린 결혼식보다도 더 감동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고 사형에 처할 만큼 무거운 처벌로 다스린다는데요. 그런데도 식품 위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손님이 남긴 기름, 19개월간 이어진 엽기 영업입니다.
문제가 된 식당은 지난 2018년 중국 청두시에 문을 연 훠궈 전문점인데요. 중국 매체 구파이 신원에 따르면 이곳의 운영자와 요리사가 손님이 먹고 남은 폐기름을 새 식용유로 교체하지 않고 19개월 동안 영업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주로 손님들이 먹고 남긴 냄비 속 기름을 한데 모아 거른 뒤 다른 손님상에 내놓은 밑재료와 섞어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 현지 법원은 음식 재사용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와 요리사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당으로 취득한 137만 위안, 우리 돈 약 2억 6,2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고 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부과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개된 열흘 안에 폐기름 재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토록 했습니다. 케냐에서 수컷 코끼리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암컷 때문이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짝짓기 하려고 사생결단. 마치 펜싱 경기를 하는 것 같죠. 길고 뾰족한 엄니를 앞세워서 상대를 찌르려고 돌진하는 수컷 코끼리들. 암컷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몸무게 6톤이 넘는 수컷 코끼리들의 아슬아슬한 대결은 지난달 초 케냐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에서 포착됐는데요. 현지 사파리 가이드는 이런 몸싸움이 누가 더 암컷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컷 코끼리들은 자신의 우위를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고 하네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기부금을 이용해서 호화 저택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흑인 목숨 소중하다더니 기부금 꿀꺽. 지난 2020년 백인 경찰의 강압 수사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이후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흑인 인권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는데요.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이 운동을 이끈 지도부가 기부금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73억 원을 이용해 호화주택을 매입 후 비밀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캠퍼스라 불리는 이 저택의 넓이는 약 600제곱미터로 침실과 욕실만 6개가 넘고요. 수영장에 또 방음 스튜디오를 갖추고 20대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2020년 기부금 9천만 달러를 받아 6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해당 저택의 존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데요. 지도부 측은 이 저택에 대해 온 오프라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흑인 창작자들의 전용 공간이라며 거주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대 지구를 주름잡았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짧은 앞다리가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티렉스의 짧은 앞다리 어디에 쓰나 했더니 머리 크기가 1.5m에 달하는 공룡 생태계 최강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몸 길이는 14m나 되지만 앞다리가 고작 90cm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짧은데요. 케빈 파디안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농도라는 가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